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왕사 라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체역학의 마지막 단원인 상사법칙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앞에 양력 부분과 뉴턴의 점성법칙에 대한 유형이 남아있긴 한데 해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강의를 생략할 예정이고요. 이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유체역학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추후에 강의가 없는 부분들도 강의 요청을 해주신다면 영상 찍어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도 강의 재밌게 영상 준비했으니까 준비되셨으면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을 한 번에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큰 배를 만들 때 어떻게 설계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배를 만들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렇다고 저 모양의 배를 그대로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건 너무나 큰 리스크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작은 배를 만들어서 똑같이 배를 띄워보기만 하면 테스트가 되는 걸까요? 작은 배는 큰 배에 비해서 무게도 다를 거고 받는 저항도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크기만 바꾼다고 해서 설계 테스트를 해보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거냐? 우선 배가 받게 되는 저항에 관계되는 항목들을 나열해보면 배의 유속, 배의 길이, 밀도, 중력과 속도 정도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들도 조금씩은 관계가 되는 항들이 있겠지만 나머지는 미미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 네 가지 항목들을 이용해서 저항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학자들이 생각해낸 부분이 여기서 단위를 남겨놓게 되면 나중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주 불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식들을 이용해서 무차원수, 즉 상수를 만들어서 계수처럼 활용해 보기로 합니다. 여기까지 흐름이 이해가 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식에 미터 퍼 세크처럼 단위가 붙어 있다고 한다면 이 식을 다른 곳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식 전체에 단위를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관계식의 단위가 무차원, 즉 아무런 단위가 없다면 해당 관계식을 다른 곳에 적용시킬 때는 단순히 그 개수만 적용시키면 되니까 적용이 아주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 무차원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버킹함의 무차원수 정리라는 부분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하니까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물리량을 이용했을 때 과연 무차원수를 몇 개나 만들 수 있는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관계식입니다. 구할 수 있는 무차원수를 파이라고 할 때 파이는 물리량의 수 n- 기본 차원의 수 m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리량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 항들을 기준했을 때 유속, 길이, 밀도, 중력과 속도 해서 4개가 될 거고요. 기본 차원이라는 말을 아셔야 되는데 기본 차원은 질량, 길이, 시간, 전류, 온도, 물질량, 광도 이렇게 7가지를 기본 차원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우리는 이 중에서 질량, 길이, 시간 이 3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들에서 각각 기본 차원들을 구한 다음에 그 기본 차원들이 총 몇 개가 있는지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같이 한번 구해보시면 유속은 미터 퍼 세크 해서 미터 m에 대한 길이 차원인 L과 시간 S에 대한 기본 차원인 T에 마이너스 1승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길이 그대로 L 해주시면 될 거고 밀도는 질량 kg에 대한 기본 차원 m에다가 길이 L에 마이너스 3승 해주시면 부피가 될 거고 중력과 속도 G는 LT 마이너스 2승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다면 기본 차원수 알아봐야겠죠? 밀도에 m이 있고 길이 차원인 L과 시간 t도 모두 하나 이상씩 있으니까
MLT 기본 차원 모두 있다고 보면 되고, 그럼 M은 3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버킹함의 무차원수 정리 공식에 따라서 해당 항들로 만들 수 있는 무차원수는 4-3 해서 한 개가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 건데, 하나의 무차원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떤 무차원수를 만들 수 있는가를 다시 찾아봐야겠죠. 우리가 사용하려는 항들을 이렇게 기본 차원으로 두고 모두 곱했을 때 무차원수가 나와야 하니까 L 관계식을 통해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3C 플러스 D는 0 이라는 관계식을 만들어 볼 수 있고, T 관계식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D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고, M은 C는 0이다 라는 관계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C는 자동적으로 구했고요. 나머지 두 식을 이용해 보면 A는 마이너스 2D와 같고 B는 D와 같다 라는 관계식이 남게 되는데, 식의 간편화를 위해서 A를 1로 둔다면 B와 D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선생님, 버킹함의 정리에서는 무차원수는 1개라고 하셨는데 A에 2를 넣으면 B와 D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무한증식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위에서 구한 A는 1과 B와 D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관계식에서 파생된 값이기 때문에 동일한 관계식으로 보셔야 합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럼 우리가 구한 값을 이용해서 무차원수를 한번 만들어 보면 루트 GL분의 V라는 무차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무차원수가 전공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프루드 수입니다. 이 프루드 수는 실제로 선박 해석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무차원수입니다. 우리 앞에서 실질적인 배를 만들기 전에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선박 해석 시에는 실제 선박의 상황과 테스트 모형 선박의 프루드 수가 일치한다면 선박이 받는 조퍼 저항이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모형 실험을 통해서 원형에서 발생하는 여러 특성을 예측하는 방법을 상사법칙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무차원수를 이용한 상사법칙은 아주 많이 있지만 일반 기계기사 수준에서 나오는 상사법칙 유형은 조금 전에 함께 알아봤던 프루드 수를 이용한 상사법칙 유형과 레이놀즈 수를 이용한 상사법칙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어떨 때 프루드 수를 써야 하는지, 어떨 때 레이놀즈 수를 써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프루드 수는 조금 전처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물체가 자유표면, 즉 액체가 기체에 접하고 있는 표면이 있다면 프루드 수를 쓰시면 되고, 잠수함처럼 자유표면이 없는 경우라면 레이놀즈 수로 구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전체적인 흐름만 잘 따라오셨다면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런 무차원수가 있구나,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는 선에서 공부를 끝내지 마시고요. 항상 왜 이런 무차원수를 만들게 되었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왜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공부하셨을 때 제가 그 의문점들을 다 풀어드릴 거고요. 당장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점차 멋진 엔지니어로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큰 이론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아까 앞에서 레이놀즈, 프루드수와 같이 무차원수는 여러 산업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고, 무차원수를 이용한 상사법칙 문제는 레이놀즈, 프루드수로만 나오곤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무차원수를 연결짓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간단하게만 소개드리고 이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요.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반 기계기사 과정에서 등장하는 무차원수는
여기 보이는 6가지 정도가 될 거고요. 문제에서는 프루드 수는 어떤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이런 느낌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레이놀즈 수는 점성력분의 관성력의 비로 나타낼 수 있고, 프루드 수는 중력분의 관성력, 코시수는 탄성력분의 관성력, 이렇게 관계식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프루드 수가 왜 중력분의 관성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느낌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우는 팁은 무차원수와 분모의 앞자리를 각각 따서 외워주시면 편하게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놀즈의 레와 점성력의 점을 합쳐서 매점이라고 외워주시면 좋고요. 프루드의 프와 중력의 중자를 합쳐서 프루드 중학교라고 외워주시면 되고, 코시수는 코시탄, 웨버수는 웨버표, 오일러수는 오일관, 마하수는 마하탄, 이렇게 단어가 좀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잘 외워지니까 이렇게 한번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흐름 이해되셨나요? 왜 무차원수를 배워야 하는지에서 시작해서 무차원수를 이용한 상사 법칙까지 흐름을 연결지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론 마무리 할 거고요. 정리 잘 되셨다면 문제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첫 번째는 단순 차원에서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다음 중 점성계수의 차원을 옳게 나타낸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점성계수처럼 단위가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점성계수 단위를 외우려고 하진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공식을 가져와서 유추해보는 방법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점성계수의 단위는 kg/ms인데요. 이 단위가 바로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무차원수인 레이놀즈 값을 이용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레이놀즈는 점성계수 묘분의 밀도 ρ 곱하기 속도 v 곱하기 직경 d로 구할 수 있었고, 전체가 무차원수니까 분자의 단위가 곧 점성계수의 단위가 될 거예요. 자, 밀도는 kg/m 세제곱이고 속도는 m/s, 길이는 m니까 정리해보시면 점성계수의 단위인 kg/ms라는 단위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답 한번 찾아보시면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는 버킹함의 무차원수 정리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리법칙이 4가지인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때 이에 관계되는 무차원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파이 정리에 따라서 파이는 물리량의 수 n 기본 차원의 수 m으로 구할 수 있고, m 값을 구하려면 각 항들을 기본 차원으로 분해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속도 a는 m/s 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속도 m/s 바꿔주시면 되고, 동점성계수 누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레이놀즈 무차원수를 이용해 보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L까지 해주시면 기본 차원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답 한번 구해보시면 파이는 n은 4, m은 LT만 있으니까 2 해서 답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세 번째 문제는 상사법칙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길이가 50m인 배가 8m/s의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에 모형배를 이용해서 조파 저항에 대한 실험을 하려고 한다. 이때 모형의 배가 2m라면 속도는 몇으로 해야 되는가? 라고 물었어요. 조파 저항에 대한 실험은 프루드의 무차원수를 이용해서 비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프루드수 루트 GL분의 V식을 통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조파 저항이 서로 같으려면 원형에서의 프루드수와 모형에서의 프루드수가 같아야 하고, 식 정리를 통해서 모형 속도 Vm에 대한 관계식으로 표현해주면 V는 1.6m/s 해서 답 1번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무차원수 관계에 대한 유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로 나타내는 무차원수는 이렇게 물었는데, 일반 기계 기사에서 나올 수 있는 무차원수는 이렇게 6가지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무차원수와 관계식의 분모를 따와서 암기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문제에서는 점성력이니까 매점 해서 레이놀즈 수 하면 되겠죠? 답 1번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유체역학의 마지막 단원 상사법칙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번 단원뿐만 아니라 유체역학 이상유체 부분부터 시작해서 실제유체, 상사법칙 흐름까지 전체적으로 흐름 잡기 해주시는 거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들어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